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디지털 교육 6번째 강의 AI 디지털 교과서 이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AI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기능,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의 등장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자, 우선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사실은 이제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서 가장 인간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을 활용하면서 인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학습의 소외자, 학습 미성취자 이런 학생들에게 기술이 학습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확대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케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게 인간적인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자신의 역량과 학습 속도에 맞춘 맞춤 학습이 가능하고요. 교사도 데이터를 기반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안내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훨씬 더 이제 인간적인 코칭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적성을 발굴하거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학부모도 학생들의 보다 객관적이고 수많은 다양한 자료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아이들의 많은 교육적 가능성을 확장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을 보면 일단 AI에 의해서 학습 진단이나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학생의 관점, 학생 주도형 학습으로 학습 코스웨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또 교사의 전문성을 오히려 더 존중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개발들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교육적 장점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되어야 하겠죠. 개발의 방향은 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해서 학습 내용들을, 교과 내용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을 나누어서 설계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들을 고려한 그런 설계를 했다는 거고요. 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목표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개별 교과 및 일정은 일단 2025년 내년 경우 수학과 영어, 주요교과, 정보, 그리고 특수교육, 국어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일단 지금 개발 중이고요. 2025년부터 적용이 되고 2026년, 7년, 8년에 이르러서 다양한 교과로 국어, 사회, 과학, 역사, 기술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또 어떤 정보 교과에 먼저 적용되는 것은 이 분야의 지식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미 이제 좀 확정돼 있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과 지식을 갖춘 교과들의 경우에 먼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참여자들의 전문가나 이 AI 디지털 교과서 참여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들이 반영돼서 정책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주요 기능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포럼이 일단 교과서를 개발하는 그런 IT 업체와
교과서 업체 사이에서 이제 포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수학과 정보, 영어 교과서에서 각각 이제 이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AI가 진단 평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AI 보조교사, 그렇죠. AI가 나름대로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방식, 그다음에 학생 입장에서는 AI 튜터를 개발하고, 교과의 콘텐츠, 그다음에 문항, 평가를 할 수 있는 문항 콘텐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내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 콘텐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것들도 이제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학습 데이터의 허브가 되겠고, 이거를 이제 교육의 주체는 크게 이제 학생, 교사, 학부모로 나눈다면, 또 외부의 교육부 정보망인 나이스 시스템, 그다음에 교육청 전산 시스템과 연동이 돼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민간에서 만들어진 AI 디지털 교과서를 인증하는 작업, 디지털 교과서 인증 시스템을 거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공립학교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간표, 교과서 내용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 책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학생과 또 교사 입장에서 이제 여기에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가 우리가 구조가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나눠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학습 진단 및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이 있는데, 학생은 여기에서 맞춤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해봄으로 해서 각 교과의 수업 목표에 해당하는 학습을 성공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고요. 교사들은 데이터를 기반해서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학생들의 학업 과정이나 어떤 성과, 또 성취도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도 학부모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자녀와 혹은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가능성도, 소통의 어떤 그 채널도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진단 및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의 내용들을 보면 디지털 교과서에 이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있겠고, 각각의 실제 어떤 반에서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의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3학년 일반 학생들입니다. 수학, 영어, 정보 교과들 있고, 각 수학의 경우는 이렇게 단원별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보여주는가가 한눈에 나타나겠고요. 뭐 평균 진도율, 과제 수행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또 상담이 필요한지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져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적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이 충분히 잘 적용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한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거고요. 이미 이제 AI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칸 아카데미의 이제 칸민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튜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칸민고를 에서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디지털 교과서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사의 교수 설계와 맞춤형 피드백을 지원해주는 보조교사 서비스, AI 보조교사 서비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어려움과 강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별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겠고요. 거기에 학생들에게 맞는 처방과 지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 분석 결과, 그다음에 또 학생들에게 상태에 맞는 추천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학습 프로그램과 달리 이렇게 AI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AI의 진단 추천 결과를 확인하고 그것을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결과, 진도 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업을 어떤 이제 추후 수업과 지도가 필요할 것인지를 제언을 해주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종합적인 학생의 학습 상황을 진단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의 교육과정 표준 체계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공 영역에서는 2022 국가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잘 반영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수학의 예로 영역과 내용 요소 그리고 상세 내용 요소들을 잘 반영해서 그것을 교육과정의 그 표준 체계 저장소에 잘 저장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의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A 발행사, B 발행사가 교과서를 발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교육과정 표준 체계에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보회사 혹은 출판회사들이 그렇게 교과서를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과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지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원패스 인증 체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로그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 접속에 문제가 있으면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사용자 참여 설계 및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적용한다. 자,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하는 개념은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십 개의 다른 포맷으로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체제 안에서 그 내용적인 규준과 틀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해서 그리고 그 교과서를 개발된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과 학습 플랫폼이 사실은 전국에 있는 그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과정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학습 설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과정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런 학습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서 서비스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비쿼터스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든지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들이 모여서 추출하고 데이터들이 이동하고 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만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가 뭐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뭐 다양한 검정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어떤 사적인 개발사들이 디지털 교과서 개발하게 되면 검정 심사, 기술 심사기관에 거쳐서 내용과 그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적인, 그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기술적 난이도, 접근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교육부나 이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하는 교육기관에서 현장 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현장 교사들의 의견과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가고 있어야 되겠죠. 자, 디지털 교과서에 따라서 도입함에 따라서 교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벤자민 블룸이 어떤 교육 목표라고 하는 거,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라고 하는 것을 1960년대에 만들었었죠. 근데 그것을 개정판이 바로 신교육 목표입니다. 교육적 목표, Educational Objectives를 어떻게 어떤 절차와 개념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블룸의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는 건데, 자, 최근에 그 블룸의 교육 목표의 단계는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가장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교사들의 역할은 이제 과거에는 교사가 지식 전달, 그다음에 강의식, 일방적인 그런 강의식 수업이었다면 앞으로 교사는 토론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업 활동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코칭 역할과 서포터스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지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AI가 당장 할 수 없는 사회성, 인성, 그다음에 인간적 친밀감 이런 것들을 인간 교사가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통적인 관점에 봐서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전문적이지 않는 활동 아니냐 이런 관념이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그 잘못된 관념이고요. 교사의 전문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교과 전문성만이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앞으로 교사는 교과 지식보다는 사실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지도, 맞춤형 지도 이런 것들을 해줄 것인가 상담해주고 그리고 또 특히 앞으로 평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표들이 있겠죠.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 현장이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의 기초적인 데이터는 AI 플랫폼이 제공해 주더라도 최종적인 질적 평가, 총합적인 평가는 인간 교사가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의 신뢰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교사의 전문성이지 어떤 단순한 교과 지식이 전문성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점점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변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런 교사 역할을 돕는 아주 기본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원의 역량도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화될 거고요. 교사의 전문성이 다각화되겠죠.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 이해,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것보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 것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기술의 한계, 능력,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는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 시간에 테크노 리터러시, 특히 크리티컬 테크노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디테일한 방법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 기준과 어떤 사회적인 요소, 윤리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교사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적 상호작용, 상담 역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티처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주도성이 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교사 주도성은 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의 주도성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공동 주도성이라고 하죠. 어떤 학습의 주체는 일단 궁극적으로는 학생이니까 학생이 자신의 학습의 주인공이 되면서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교사와 같이 상호 소통하면서 뭔가 상호주도성의 역할을 갖춰 나가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 교과서 시대의 교원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나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